서울 집값의 38%가 거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과다한 규제 때문에 풍선 효과로 집값이 개판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많이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또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아수라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세종시는 60%가 거품이랍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서울의 집값의 38% 이상이 뭐 거품이다. 경기도는 58%, 세종은 60%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전국 평균 35%가 넘는다라는 건 무리인 거죠. IMF 때 집값이 20% 떨어지면서 아비규환이 벌어졌어요. 근데 반대로 이전 정부에서 집값이 35% 올랐다라는 건 충격이죠. 뭐 잠실 아파트가 30평대가 20억에 거래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집값 하락으로 안 보죠. 왜냐? 이게 당연한 얘기인 거죠. 한때 집값이 이 30평대 아파트 집값이 8억 9억 했단 말이에요. 8억 9억 하던 거 지금 8억 하던 거 20억 거래됐다고 집값 내렸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말장난이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변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 아는 지인이 그 집을 5억을 주고 사서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그 집이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이번에 리모델링한 일반 분양가가 얼마냐면 26억 원요. 미친 거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미분양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26억 원에 누가 분양을 받아서 갑니까?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26억 원이에요. 26억 원에 분양될까요? 아니요. 20억에? 아니요. 15억에?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15억에 분양받기도 어려울 거예요. 12억은요. 12억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10억은요. 글쎄요. 뭐 점점 더 이제 숫자가 내려가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강북에 노원구에 뭐 아파트 가격이 뭐 10억 같은 게 뭐 8억으로 떨어졌어요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저 집이 2억짜리였는데 2억짜리 10억 만들어 놓고 한 2억 떨어뜨려 놓고 8억이 싸다고? 이러는 거죠. 뭐 2억 5천짜리 집이 6억이 됐어요. 한 5천만 원 떨어졌대요. 5억 5천이래요. 이게 내린 겁니까? 올란 겁니까? 그냥 장난치는 거죠. 그냥 말장난이에요.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온갖 이제 폐악질들이 벌어진 거죠. 이게 이전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정부를 지지했던 거죠. 이전 정부를 혐오를 가지고 정말 미워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까지 했죠. 왜냐?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지금의 정부가 또 지나가고 또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나면 나중에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뭐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도 분명히 있겠지만 좀 이전 정부 때 좀 너무하긴 너무했죠. 저걸 못 잡았다? 잡을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 대한민국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어딥니까? 정부죠, 정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사항들을 예측을 못했다? 그렇지 않죠. 이미 이전 전임 대통령에게도 뭡니까? 부동산 교란 세력들에 대한 그 관련 보고서들이 벌써 보고가 되고 많은 자료들이 제공이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고 놔두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서울의 38% 이상, 경기도 58% 이상, 세종시는 60% 이상 과대평가된 집값 버블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가 극단적인 버블을 불러왔다. 무슨 얘기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극단적인 버블 현상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 매수 심리도 위축되고 임대차 시장 불안도 지속되고 많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유주택자들은 빚쟁이, 무주택자들은 벼락거지, 국가빚은 2배, 한전은 거지, 건강보험 적자. 참 어떤 일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오죽하면 민주당 집권하면 집값 폭등하고 국민의힘 집권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냐라는 거죠. 너무한 얘기들이, 너무한 일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거죠.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가 극단적인 버블 현상을 일으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러한 얘기를 이전 정부에서는, 민주당 정부에서는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집값만 오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때문에 무수히 많은 부채가 늘었고 또 2030들의 또 곤란한 처지가 또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질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그냥 뭐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아이 뭐 잘 되겠지, 뭐 정부가 부채 탕감 해준다는데 기다려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쉽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괜찮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괜찮아지면 좋겠는데 그런 일 없다라는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뜻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이 우려하고 많이 염려하고 많이 겁내면서 지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힘든 현실을, 험한 상황을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견뎌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되는 거 없다라고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잘 봐야죠. 두고 봐야죠. 악착같이 삶을 지켜야 됩니다. 삶을 다듬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쓸려갈지 모르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의 처지를 잘 내다보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또 숨죽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버블 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언론에서. 이런 현실을 얼마나 겁내면서 볼지, 이건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각 개개인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민심은,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얼어붙을 것이다. 왜냐? 집값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선무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경제적인 전쟁 상태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은 앞으로 최소 4, 5년은 내려갈 걸로 보이니 함부로 관심 안 갖고 함부로 사겠다고 뛰어들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